나무 뒤에 쓰러져 있는 한우진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과 친구들이 함께 갔던 그 캠핑장을 필사적으로 뒤지고 있었어요. 한우진, 한우진.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숲속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큰 소나무 뒤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한우진이 나무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려. 지은호가 달려가 한우진을 흔들었지만 한우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어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지은호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연결됐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캠핑장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은호는 울먹이며 외쳤지만 전화는 또 끊어졌어요. 지은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한우진에게 덮어줬습니다. 우진아, 버텨. 절대 죽으면 안 돼. 한우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우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 오, 미, 안.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진아, 힘 빼지 마. 지은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드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지은호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체온 저하.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버텨. 병원 거의 다 왔어. 그때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자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긴급하게 외쳤어요. 제세동기 준비. 충전. 3, 2, 1, 클리어. 한우진의 몸이 전기 충격으로 움찔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삼켰어요. 심박수 회복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우진은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지은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부전이 급격히 악화됐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오빠를 죽이는 거야. 그때 병원 복도로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중환자실 문을 보더니 우진이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올려다보며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우진이가 오빠라는 걸 말 안 했냐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어차피 넌 안 해줄 거였잖아. 돈도 거절하고 건물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식.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넌 내가 버린 애고 우진이는 내가 키운 애야. 당연히 우진이가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내가 우진이 살려야 해. 내가 안 그러면 우진이 죽어. 그럼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성희의 말은 가스라이팅이었지만 지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한우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웃던 모습, 자신을 챙겨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잘 지내, 잘 있어라고 했던 그 슬픈 눈빛까지. 그때 이지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혼자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은호야, 괜찮아? 라고 물으며 다가온 이지혁은 고성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습니까? 고성희는 이지혁을 쳐다보더니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은호 보호자입니다.
더 이상 은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호자.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엄마인 내가 있는데 무슨 보호자야. 은호야, 정신 차려. 이 사람은 너 이용하는 거야. 진짜 너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은호는 고성희와 이지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고성희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친엄마인데 우진이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잡으며 은호야, 똑바로 봐. 저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간을 원하는 거야. 내가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선배.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안 도와주면 우진이가 죽는다고요라며 울먹였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고성이가 재빨리 제가 엄마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48시간. 지은호는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우진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몸을 지킬 것인가. 고성이는 의사에게 기증자는 있습니다. 제 딸이 해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의사는 지은호를 보며 본인 의사가 확실합니까? 간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라고 대신 말했고 고성이는 이지혁을 노려보며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순이는 은호야, 내가 왜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울먹이며 엄마.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당신 또 왔어? 라며 화를 냈는데요. 고성이는 당연히 와야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라고 대꾸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꼭 안으며 은호야, 엄마가 왔어. 괜찮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서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우진이가 죽는다는데. 라며 울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호야, 엄마 말 들어봐. 내가 우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 몸도 소중해. 간이식은 내게도 위험한 수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요즘 간이식은 안전하다고요. 은호는 젊고 건강하니까 금방 회복해요. 안전하다고요? 정순이가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은호 몸에 칼 대는 게 안전해 보여요. 당신은 은호가 수술대에서 뭔 일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고성이와 정순이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두 엄마는 서로를 쏘아보며 대치했어요. 한쪽은 친엄마로서 다른 한쪽은 키운 엄마로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지혁도 지은호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병원 복도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고 한우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였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급하게 나와서 보호자분,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며 은호야, 제발. 우진이 살려줘. 내가 아니면 우진이 살릴 사람이 없어라고 애원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거죠. 지은호는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지혁이 지은호 앞을 가로막으며 은호야, 넌 이 사람한테 속고 있어. 저 눈물도 연기일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 우진은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연기를 하든 말든 우진이는 진짜라고요.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은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넌 당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는 우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제가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은호야. 정순이가 소리쳤지만 지은호는 의사에게 다가가 검사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지은호를 신중하게 바라보며 정말 확실합니까? 강요받은 건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과 정순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잡으며 은호야, 정말 괜찮겠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병실에는 정순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이지혁은 복도에서 지은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엄마가 널 지킬게.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당장 중단시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괜찮아요. 저 건강하잖아요. 금방 회복할 거예요 라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한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에 손을 대고 우진아, 조금만 버텨. 은호가 너 살려줄 거야. 엄마가 꼭 너 살릴게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은호를 설득했군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 고성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 어떻게 왔어요? 우진이 상태가 위험해요. 박진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래서 은호한테 간을 빼앗기로 한 거요? 라고 물었어요. 빼앗다니요. 은호가 공여하기로 한 거예요. 고성이가 발끈했습니다. 은호가 자기 의사로 결정한 거라고요.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은호가 누구인지, 은호를 얼마나 압박했는지 다 알았어. 은호는 착한 애라서 거절 못한 거고. 당신 양심도 없어. 양심.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양심을 따질 때예요. 당신이라도 만일 성재가 아프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이는 불쌍하지. 하지만 은호는 왜 희생해야 해? 은호도 당신 딸이잖아 라고 따졌고 고성희는 은호는 내가 버린 애야. 우진이는 내가 30년 키운 아들이고 당연히 우진이가 더 소중하지라고 대답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괴물이군.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진이만 살면 돼.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양호했고 간 이식 수술은 이틀 후로 예정됐어요. 48시간이라는 시한 안에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일정을 잡은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우진이를 살리는 게 맞는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동생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괜찮아? 라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은호는 동생을 보자 억지로 웃으며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 옆에 앉으며 누나, 진짜 수술 받을 거야.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던데. 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강호야, 나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그때 고성희한테 돈 안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지도 몰라.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강호야,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어요.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성희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요. 변호사는 간 이식은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라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답답해하며 그럼 은호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수술이 안전하게 끝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호를 지킬 방법이 없다니. 이렇게 무력할 수가. 수술 전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지은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까지 온 지은호는 창문 너머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창문에 손을 대고 우진아. 내일이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버텨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잠은 안 자? 고성희는 지은호 옆에 서서 함께 한우진을 바라봤어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우진이가 정말 위험하거든. 지은호는 고성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악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지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는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지. 왜 하필 저였어요? 왜 우진이가 아니라 저를 버렸냐고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겼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간이식을 위한 립서비스인지 지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수술 끝나면 우진이 깨어날까요? 라고 물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살려주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정순이, 이지혁, 지강호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꼭 안으며 은호야,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수술 끝나면 내가 제일 먼저 올게. 꼭 무사히 나와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어요. 지강호는 말없이 누나를 안아줬습니다. 누나, 꼭 무사히 돌아와야 돼. 알았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갔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지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잘 될 거야. 우진이도 살고 나도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마취가 시작됐고 지은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한우진이 웃던 모습이었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순이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지혁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고성희도 다른 수술실 앞에서 한우진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수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어서 다만 환자분이 수술 중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회복실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혈이요? 우리 은호 괜찮은 거 맞죠? 의사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우진의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기뻐하며 우진이가 살았어. 우진이가 살았다고. 라고 소리쳤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은호의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고 혈압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정순이와 이지혁은 회복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은호가 왜 이래요? 수술 성공했다면서요? 의사는 간이식 후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긴박했어요. 이지혁은 고성희를 찾아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은호가 죽으면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하며 내가 뭘 어쨌다고.
수술은 성공했잖아.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순이가 고성희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이 은호를 강요한 거잖아. 은호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우진이 회복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지은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정순이는 회복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은호 살려주세요. 은호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저 착한 마음에 오빠를 도와준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지은호의 출혈이 멈췄어요.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위기는 넘겼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지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은호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지은호는 천장을 보며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했어요. 옆에는 정순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호가 조그맣게 불렀고 정순이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은호야. 은호야 정신 차렸어. 정순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깨어나지 않을까 봐. 지은호는 몸이 너무 아팠지만 엄마를 위로하려 애썼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우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진이는 수술 잘 됐어. 지금 회복 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순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은호가 겪은 위험 그리고 고성희의 악독함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며칠 후 지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한우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한우진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으며 우진아. 이제 깨어나. 내가 너 살려줬잖아.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한우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우진아. 들려? 라고 물었지만 한우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한우진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한우진은 천장을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고성희를 발견했어요. 엄마. 한우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고성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렸어. 라고 소리쳤어요. 한우진은 천천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나 수술 받은 거야.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은호가 너 살려줬어. 간이식해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호가? 은호가 나를? 그래. 내 쌍둥이 동생이 너 살린 거야. 고성희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한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날 살린 거야? 한우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지은호에게 빚을 졌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며칠 후 한우진은 휠체어를 타고 지은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은호야.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책을 내려놓고 한우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진아. 깨어났구나. 한우진은 지은호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지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나 정말 기뻐. 한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내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으며 우진아, 너는 내 오빠잖아. 쌍둥이 오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라고 말했어요. 한우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남매, 그들은 이렇게 가혹한 방식으로 재회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장면도 잠시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를 강압적으로 설득해 간이식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변호사는 지은호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고성희는 안도하며 그럼 문제 없네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딸을 버리고 아들만 챙겼다는 이미지가 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성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살렸지만 대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편 박진석은 고성희와의 관계를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딸 박영나에게 영나야, 아빠가 내 엄마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말했어요. 박영나는 깜짝 놀라며 왜요? 갑자기? 라고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내 엄마가 은호한테 한 짓을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은호도 내 엄마 딸인데 이렇게 이용만 하고 라고 말했어요. 박영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혼한다는 건 충격적이었거든요.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이지환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위로하며 영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의 어깨에 기대며 지환 오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 무섭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서서히 회복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은호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보육원에서의 기억밖에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한우진은 나도 어렸을 때 기억은 없어. 근데 엄마가 말하길. 우리가 태어났을 때 둘 다 건강했대.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한 명을 포기하기로 했대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그게 나였구나라고 말했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은호야 미안해. 내가 대신 보육원에 갔어야 했는데라고 사과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우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야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갔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은호야, 이제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싫어요. 저는 제 가족이 있어요. 정순이 엄마랑 동생 강호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고성희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도 가끔은 우진이 보러 와. 우진이가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그건 생각해볼게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지강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지혁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야, 집에 가서 푹 쉬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없었으면 제가 못 버텼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호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따뜻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안도했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정순이는 지은호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고 동생 지강호도 누나를 챙기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한우진에 대한 걱정, 고성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며칠 후 한우진도 퇴원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와 박진석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고성희는 그런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은 그 긴장감을 느끼며 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건가? 라고 자책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지은호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한우진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넌 괜찮아? 몸은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응, 많이 나아졌어. 너는? 나도 괜찮아. 근데 은호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만나자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며 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말을 꺼냈어요. 뭔데? 나 엄마랑 거리를 두려고 해.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을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은호는 놀라며 우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널 30년 동안 키운 엄마인데.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너를 도구로밖에 안 봤어.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지은호는 한우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우진은 정말로 고성희의 행동에 실망한 거였어요. 우진아.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남매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한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지. 우리 쌍둥이잖아. 이제부터 내가 오빠로서 너 잘 챙길게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도 웃으며 그래 오빠. 잘 부탁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남매지만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우진아, 내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따졌어요. 한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노력이 은호를 희생시키는 거였잖아요. 전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자신을 등지는 거였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소. 이혼합시다. 고성희는 당신 미쳤어요. 내가 우진이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어요. 당신은 은호도 당신 딸이라는 걸 잊었소. 한 자식만 챙기고 다른 자식은 버리는 게 부모요. 난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소.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고성희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 박영나까지 모두 고성희를 외면했거든요. 고성희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우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고성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고 이지혁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회사로 복귀한 첫날 그녀의 책상에 꽃다발을 놓아뒀습니다. 지은호는 그 꽃다발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선배가 놓은 거죠? 이지혁은 응, 복귀 축하해. 은호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선배,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로 선배한테 많이 의지했네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호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점점 가까워졌고 진짜 남매처럼 지내게 됐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의 집에 자주 놀러왔고 정순이와 지강호도 한우진을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는 한우진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아, 많이 먹어. 내가 은호 오빠니까 엄마가 너도 챙겨줄게. 한우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순이의 따뜻함이 고성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강호도 한우진에게 다가와 형, 누나 잘 부탁해요. 형이 누나 챙겨주니까 나도 든든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이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함께 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고성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고성희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은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고성이는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고 놀라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하며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고성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도구로만 봤어. 진짜 딸로 생각하지 않았어. 미안해. 지은호는 고성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주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기다릴게. 언젠가 내가 날 용서해줄 날이 오기를 바랄게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니가 찾아왔어. 사과하더라. 한우진은 놀라며 진짜? 엄마가? 라고 물었어요. 응. 무릎까지 꿇고. 근데 나 아직 용서할 수가 없어. 이상한가? 한우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내 감정이 맞는 거야.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고마워, 오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나도 내가 있어서 살아갈 힘이 생겨. 은호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오빠. 그렇게 화려한 날들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시간도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알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오빠도 생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은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화려한 날들을. 어느 날 저녁 정순이의 집에는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순이, 지강호, 지은호, 그리고 한우진까지. 정순이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진짜 가족 같았어요. 한우진은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고성의 엄마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오빠, 그리고 그 오빠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그날 밤 지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진이 오빠와 함께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오빠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다. 고성의 어머니는 아직도 용서하기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다. 내 화려한 날들을 위해. 지은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이지혁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의 화려한 날들에 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두의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와 박진석의 이혼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오래된 또 다른 비밀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박진석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흥미로우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통해 화려한 날들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